2020년 7월 26일 7월의 마지막 주 돈 되는 주간 전략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먼저 특이 종목들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의 유유제약, SK케미칼 우선주, 녹십자홀딩스 2 우선주, 유유제약 1 우선주, 성신양의 우선주, 우선주 게임이 지난주에도 계속 이어졌던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SK 디스커버리, SK 케미칼은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기업이 있죠. 지금 미국에 있는 기업이 상장 모멘텀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그쪽 계열 관련 회사들이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게 있었고, 두산중공업, 유니온, 대원제약, 대한전선, 영진약품, 국제약품, 동아약품, 이런 것들 보면은 지난주에는 이제는 바이오 게임이 끝나고 SK바이오팜 이후로는 이제 구제약주들, 실적이 있는 구제약주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종목들은 좀 빠지고 그 자금들이 이제 수평 이동을 하면서 아마도 제약주, 이런 약품 관련주들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드렸는데, 이번 주에 그런 구제약주들, 특히 이제 소형주 위주의 무서운 파동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지난주에 이제 신일제약 같은 경우가 184.8%라는 엄청난 급등을 이제 보였네요. 그래서 지금 사실 각도를 보자면은 말도 안 되는 각도가 나오고 있어요. 보면은 거의 지금 82도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70도만 되더라도 급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70도가 한 요 정도 되겠죠? 카지노 각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각도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5도만 되더라도 굉장히 크게 급등하는 그런 종목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지금 이런 신일제약 같은 경우는 약 80도 가량의 각도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좀 더 보면은 제약주들이 가장 난리를 쳤던 것 같아요. 지난주는 유바이오로직스, 경동제약, 신신제약, 코아스템, 화일약품, 이런 것들 다 제약사들이겠죠. 그리고 랩지노믹스는 이제는 게임하지 않는 종목이라고 좀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유라테크, 프롬파스트, 개헌 혹은 이제 기관들, 정부 요청 기관들 세종시로 이동하는 그런 이슈들이 있죠. 계룡건설, 이런 종목들은 그런 관련주들로 이제 지난주에 좀 테마군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지난주 뭐니 해도 이제 막판 이슈가 있었죠. 신풍제약이 금요일에 상한가까지 갔었죠. 상한가까지 갔다가 159,500원까지 갔다가 종가에는 마이너스 14.63%로 급락을 하면서 일단은 105,000원이라는 가격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죠. 엄청나게 지금 해먹은 주식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2만원대 아래에서 2만원이 지금 여기인데, 여기서부터 하더라도 지금 2만원이라고 치더라도 거의 16만원이면은 8배를 해먹은 종목이네요. 자, 이런 종목은 절대 따라 들어가면 안 되겠죠. 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제약주의 이제 급등이 지난주에 나왔는데, 이 신풍제약 때문에 이번 주에는 제약주들이 다시 초토화되는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제약주를 한다면은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금요일에 막판에 했던 제약사 중에 하나인데, 가장 최근에 좀 상장을 했고, 그리고 위치가 다른 제약사들에 비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에 있다라는 거. 대주주도 이때에 좀 지분을 좀 가져간 게 있고요. 그래서 가격이 좀 싼 그런 제약사들을 좀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번 주 신풍제약발 제약사들의 급락이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은 신풍제약만의 리스크가 발생을 하고
다른 제약주들은 갈 길을 가는지도 보는 게 이번 주에 조금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이번 주를 또 준비를 하는 뉴스들을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은 일단은 지난주부터죠. 미국과 중국이 괜히 투닥투닥 거리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공관 폐쇄, 치고받기의 전면전 공포라고 하는데, 공포 정도까지는 아니고, 보시면은 이제 트럼프의 수 싸움 중에 한 가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대선을 하고 재선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바이든과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막 15% 정도 막 뒤처진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제 외부로 돌리는 그런 전략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외부로 돌리는 거죠. 국민들의 눈을. 그런 전략이 이제 중국을 향해서 하고 있는 건지 또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왜 그러냐면은 미국은 지난 21일 72시간 안에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총영사관이, 휴스턴은 총영사관이 스파이 활동과 지식재산권 절도의 중심지였다고 제재 사유를 밝혔다. 그런데 이게 좀 왜 휴스턴일까 하필이면, 여기 보시면은 이 기사에 보시면 휴스턴이 여기에요. 그리고 텍사스주에 있고, 왜 워싱턴, 수도에 있는 워싱턴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혹은 아니면 이제 LA를 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중국인이 제일 많은 뭐 차이나타운이 있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LA에 있는 영사관을 볼모로 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엄한 곳에 있는 휴스턴 영사관을 폐쇄를 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유가 뭐 지식재산권 절도의 중심지였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IT 기업들이 많은 뭐 샌프란시스코 같은 그런 쪽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엄한 곳을 얘기를 했다더라. 그래서 약간은 진짜로 뭔가 치고받기 위한 것보다는 뭔가 트럼프의 그 재선용 카드 중에 하나인 중국을 헐뜯기, 그런 용도, 그냥 단순 그런 용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고요. 당연히 중국은 괜히 미국이 건드리면 항상 이 얘기를 하죠. 동등한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걸 하겠다 뭐라고 하는데, 역시나 동등한 보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또 중국이 강하게 받아치진 않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청두 주재 미국 영사관을 폐쇄를 하겠다라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역시 중국도 뭐 베이징에 있는 영사관이라던가 뭐 아니면 홍콩 쪽에 있는 그런 기관을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엄한 청두에 있는 영사관을 폐쇄하겠다라고 맞불 작전을 펼쳤어요. 자, 청두가 이 위치에 있네요. 스촨성 쪽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이슈는 일단은 트럼프의 재선용 카드 용도일 것이다 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이 좀 정치적 이슈로 더 커지거나 혹은 경제적 이슈로 커진다라는 건 이제 관세를 건들 수 있겠죠. 관세를 건드리면 이거는 좀 이제 주식 시장에는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관세 카드를 꺼내 드는지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상대로 해서 WTO에 제소를 했었고, 보시면은 이번 주 29일입니다. 29일에 예정된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패널 설치가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패널 설치는 쉽게 줄 세우는 거예요. 우리 편 들어줘 라고 하는 걸 이제 세우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부에서는 WTO 3국과 주 제네바 일본 대표부의 극저해선용 포토레지스트와 프라폴리미드 그리고 불화수소 등 세계 품목의 수출 규제 조치권에 대한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한 바 있다 라고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요청을 한 거죠. 제소를 했는데 피제소 국가인 일본에서 한 번 거부를 했고요. 두 번째가 되면은 거부를 못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패널을 세워야 되는데 요거 하는 데에서 한 6개월, 뭐 길게는 9개월이 걸리고, 그리고 WTO 이 재판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하는데 1, 2년이 보통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소국이 결과에 불복해 상소기구로 사건이 올라가면 최종 결과는 더 늦게 나올 때도 있다. 앞서서 우리나라가 승소한 한국, 일본 양국 간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소송도 4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시작을 하는 이슈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관련해서는 반일 테마가 있죠. 뭐 모남이라든가 신성통상, 혹은 뭐 이런 뭐 불화수소라면은 뭐 후성, 뭐 이런 종목들 우리가 또 좀 눈여겨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이슈는 일단은 이제 시작이고 꽤 시간이 걸리는 이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펙트가 시장에 나타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자, 북방주는 하지 않겠다고 일단 말씀드렸어요. 무슨 속보가 방금 봤는데, 속보가 방금 본 것 같은데 일단은 안 보이네요. 네. 대비태세 확인 중. 네. 그 정도이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다시 이제 월북을 한 일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탈북한 분이 뭐 뉴스에서는 뭐 나쁜 짓을 하고 넘어갔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북한 측에서는 특급 경보 발령을 했고, 오히려 이걸 가지고 뭘 했냐면은 개성을 완전 봉쇄시켰습니다. 그래서 사건 발생 전방 부대 집중 조사를 뭐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북한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왜 우리 쪽으로 오냐면은 북한으로 넘어온 이유가 이제 코로나19를 뭔가 확산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특급 경보를 지금 낸 상태입니다. 굉장히 우리나라로서는 억울한 건지, 뭐 일단은 무슨 일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이슈가 또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북방주는 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집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방산주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제 현대 HCN 이슈가 아마 이번 주에는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매각이 성사가 될 거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를 좀 했었는데, 일단은 금요일에 전량 다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약간 트레이딩 감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현대 HCN. 그래서 KT가 가져간다라는 얘기가 돌았다가 금요일 저녁 때인가요? 다시 또 SKT 쪽으로 간다라는 설도 있고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업계에서는 다시금 28일이나 29일쯤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라는 뉴스가 나와 있고요. 자, KT가 가져가면은 업계 1위를 굳히게 되고, 하지만 이제 독과점 이슈가 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SKT나 뭐 LG 쪽에서 가져가게 되면은 이제 3파전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형국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현대 HCN이 중요한 이유가, 일단 첫 번째 케이블 이제 매각 이슈가 될 수가 있고요. 이 뒤에 이제 뒤따라서 딜라이브나 이 CNB 같은 기업도 지금 매각 후보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매각가가 얼마가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이 두 기업의 매각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현대 HCN이라는 유선 케이블 TV 업체의 매각이 지금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이슈를 좀 활용을 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D-Day는 28일, 29일 다시 한번 잡아보고, 이번엔 트레이딩 감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SK바이오팜이 상장이 성공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나오는 이제 BTS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상장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예비 심사가 나오는 날짜가 이번 달 말일입니다. 이번 달 말일이고요. 이 빅히트 엔터 같은 경우는 자, 지금 가치가 나오는데, 보시면 기업 가치를 측정할 때에 가장 기본적이죠.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자료가 매출이,
그리고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느냐를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BTS 같은 경우는 2019년이 가장 핫했어요. 제가 봤을 땐 2019년의 매출액이 약 5,800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SM과 비슷한 수준이래요. 비슷한 수준이고, 뭐 영업이익은 1,000억도 안 되는, 근데 뭐 나머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엔터 3사를 합친 것보단 뭐 많았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이 정도 얼추 비슷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지금 빅히트 같은 경우는 3조, 거의 지금 몇 배가 되는 정도로 기업 가치를 지금 측정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너무 높게 측정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 차이면 뭐 기업 가치도 크게 차이 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뭐 SM의 최소 5배, 최대 8배까지 보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뭐 아미, 그리고 뭐 기존 SM, JYP, YG엔터 같은 경우는 보통 동남아나 아시아권에서 유명했지만 전 세계로는 뭐 BTS는 전 세계에 팬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게 이유라고 하는데,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조금 너무 거품이 있는 것 같아요. 거품이 좀 있고, 그리고 빅히트 엔터를 올해 빨리 상장시키려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군대 이슈가 좀 있죠. 군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거품이 꼈다 좀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빅히트는. 그래서 그거 좀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안에 아마 예비심사 승인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예비심사 승인 것만 가지고 이슈화 시켜서 관련주들이 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좀 주가를 볼까요? 자, SM 주가고요. SM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JYP 엔터드 차트 생긴 게 다 비슷하죠. 엔터주들 올랐다가 급등했다가 좀 살짝 빠져 있는 모습. YG 엔터만 못 올랐어요. 당연히 이제 오너 이슈가 좀 있었죠. YG 엔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블랙핑크가, 사실 이제 블랙핑크가 지금 이번에 유튜브도 이제 BTS를 앞섰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이 뉴스에 뭐 4개의 엔터 회사라고 한다면은, 저라면은 이제 YG 엔터 쪽에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블랙핑크 이슈가 있고요. 블랙핑크 요번 노래도 있고, 그리고 8월쯤에 또 아마 신곡이 더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보석함이 아니라 뭐죠? 트레저? 뭐 아무튼 그 트레저 21인가 아무튼 그 남자 그룹도 또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엔터라면은 YG 엔터 쪽을 좀 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또 좀 살펴보시면 좋고, 자, 그리고 좀 집중해 봐야 할 이슈가 있죠.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말에 있어요. 8월 29일에 있는데, 일단은 3파전이라고 하지만 2파전이었죠 원래는. 그래서 이낙연 후보와 이 김부겸 후보로 나뉘어졌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박주민 후보가 들어가면서 이제 3명이 이제 후보로 아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세 후보가 뛰어들었다. 그래서 각각 관련 주들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다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 뭐 이낙연 후보야 지금 뭐 압도적인 대선 이제 후보로 올라갈 것 같고, 문제가 아니라 요런 이슈가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가 이제 다시금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대선 후보에서 지금 여론조사상 2위로 지금 치고 올라와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이 이재명 지사가 근데 이 전당대회 판도를 좀 흔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숨에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 이낙연 후보를 턱밑까지 치고 올랐는데요. 사실 턱밑까지는 아니고 한
15% 정도 올라왔던 것 같아요. 이낙연 후보가 35% 정도 되고, 그런데 이제 대법원 판결 후 첫 국회 방문 행사에서는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이재명 지사에게 몰려들었다라는, 그래서 달라진 위상을 실감케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을 다 뭐 서는 거죠. 일각에서는 김부겸, 이재명 연대설도 술술 흘러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당 대표는 김부겸, 그리고 대선 후보 쪽으로는 이재명을 밀어주고 뭐 이런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김 후보 입장에서는 당대표 선거에서 큰 지지 세력을 얻을 수 있고, 바로 나오네요. 이 지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대선 레이스의 경쟁자 이낙연 의원을 미리 견제할 수 있어 둘의 이해관계가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자, 176석 자력으로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는 거대 여당 대표의 정치적 위상은 대통령에 버금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8월 29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누가 사령탑으로 우뚝 설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김부겸 쪽에서는 너무 짧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권 주자가 되려면은 대선 1년 전에 자리를 내려놔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짧지 않냐가 가장 큰 명분으로 지금 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슈를 가지고 과연 누가 될 건지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관련주들 다 있으니까 다 살펴보시고 미리미리 좀 선침해, 다음 주부터 아마 랠리가 바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미 나온 종목들도 많습니다. 아직은 늦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도 장맛비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장맛비 때문에 우리가 이 장맛비가 목요일까지 이번 주에도 온다고 하네요. 장마가 올해는 좀 장마다운 느낌이 들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장마야? 이게 장마야? 굉장히 짧은 장마였는데 올해는 제법 비가 많이 내립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에 지금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다행히 그렇게 큰 피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고, 없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좀 비가 왔다가 장마 전선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자, 관련주로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주철관이라는 종목을 좀 봤었는데, 이게 웬일인지 그 유충, 수돗물의 유충 때문에 오히려 더 좀 그 이슈 때문에 주목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좀 눌림 자리를 다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요 정도 선에서는 다시금 좀 지켜봐도 되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맛비가 길어지다 보면은 이제 한국주철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붉은 수돗물 키워드에 나오는지 보자고 했었는데 어마한 유충이 나와가지고 일단은 튀었었고, 장맛비가 길어지면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좀 튀겠죠. 폐기물 관련 업체들. 그래서 인선 ENT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을 했었네요. 그래서 윗꼬리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눌림목 자리가 오면 좀 매매해도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거래량이 엄청 나왔네요. 이것도 코엔텍 같은 종목이 있을 수 있겠죠. 코엔텍보다는 인선 ENT가 좀 나아 보입니다. 코엔텍 같은 경우는 이제 매각 이슈가 있죠. 코엔텍도 그 이슈가 어떻게 되는지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폐기물 관련 업체들 이번 주에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도 잘 준비들 하셔서 좋은 성과 결실 맺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7월이 이제 또 다 지나갑니다. 8월 이제 또 무더위가 다가오니까 무더위 관련주들 또 살펴보시고요. 미리미리 살펴보시면서 또 준비해 보시고, 저는 그럼 내일 또 아침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